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부동산 개발 사업 시 분석할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번 잘못 시행하게 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결정이 나면 투자 결정을 내리는 거죠. 1번, 민감도 분석이 있습니다. 민감도 분석을 언젠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언제 들어보셨죠? 우리가 투자론에서 어떠한 요인이 변했을 때 수익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를 따지는 게 민감도 분석이었어요. 그래서 민감도가 유난히 큰 요인이 있다면 그 부분만 잘 관리하면 그때는 안정된 수익을 누릴 수 있었죠. 그래서 민감도가 높을수록 좋은 투자인지 나쁜 투자인지 우리가 구분했었어요. 어떻게 구분했었죠? 옆에 친구를 공부하다가 살짝 팔꿈치로 건드렸더니 그 친구가 주먹 쥐고 2대 쳐요. 그러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럼 위험해요,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죠. 그래서 민감도가 높은 투자일수록 위험한 투자였다는 게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그게 민감도 분석 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 감응도 분석이었어요. 근데 민감도 분석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놓고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통은 1년을 따져요. 소비되는 비율, 흡수되는 비율을 조사해서 추세를 파악하는 것. 얘는 뭐죠? 흡수율 분석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흡수율 분석은 시장성 분석의 하나의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분양 또는 임대 가능성을 따져보는 건데 과거 1년 동안에 흡수율이 높았어요. 그 지역이. 그럼 지금 이 부동산을 개발해서 내놔도 분양 또는 임대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역에 흡수율이 낮았습니다. 그럼 기존의 것도 안 팔렸다는 얘기잖아요. 팔릴까요? 안 팔리겠죠. 이게 바로 흡수율 분석이었어요. 지금 1번은 흡수율 분석의 내용인데 민감도 분석이라고 얘기해서 틀렸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시장 분석은 시장이 딱 뜨면 뭐와 뭐로 나눈다? 수요와 공급. 그래서 특정 부동산에 관련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맞네요. 3번 시장성 분석은 분양될 가능성, 임대될 가능성을 따지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 또는 매매가 바로 분양이죠. 임대될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맞네요. 그래서 뭐가 더 폭넓은 개념이었어요? 시장 분석이 더 폭넓은 개념이었죠. 그 다음 4번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먼저 아이디어 떠올리면 두 번째로 대략적인 수지를 맞춰본다고 그랬죠. 수지 맞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하잖아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목적은 수익의 추구니까.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는 아이디어 단계, 구상 단계 바로 다음에 나오는 2단계에 수행이 되는데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빡세게 따져보는 게 아니라 계략적으로, 대략적으로 따져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수익성을 검토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 5번. 인근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발 부동산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 요소의 현황과 전망을 모두 분석해 보는 것이더라. 그래서 인구가 많은지 아니면 기업 여건이, 산업 여건이 좋아지는지 대기업 하나가 들어온다 그러면 인구가 많이 유입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을 개발해서 분양 또는 임대할 때 잘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1번. 네, 이제 2번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줬네요. 그러면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 입장에서는 수입이 감소되거나 비용이 증가되면 부정적인 거죠. 반대로 수입은 증가되고 비용이 감소되면 긍정적일 거예요. 이제 내용을 따져보는 거예요. 첫 번째, 건설자재 가격의 상승이랍니다. 그럼 건설자재 가격이 상승됐다. 철근,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이때 그만큼 생산 비용이 증가되니까 부정적인 거죠. 비용 증가에 따라 부정적입니다.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가 상승되면 조합원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래서 분양가 상승 긍정적인 요인이고 조합원의 부담금 자체가 인상이 되면 말 그대로 부담이 커진 거니까 부정적이죠. 그리고 용적률의 할증이 이루어져요. 그럼 층수를 더 많이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일반 분양이 많아짐에 따라 조합원의 부담이 줄겠죠. 긍정적입니다. 이주비 대출금리의 하락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주비의 대출금리가 하락됐다면 비용 자체가, 금융 비용 자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긍정적이죠. 공사기간이 연장돼요. 그럼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돼서 비용 증가로 부정적이죠. 기부 체납의 증가랍니다. 기부 체납은 뭐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증 부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입은 줄겠네요. 그래서 지금 부정적인 부분에 몇 개? 4개가 되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 다음 3번. 다음 중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의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이렇게 줬네요. 이번엔 긍정적인 겁니다. 그럼 긍정적이라는 얘기는 수입은 증가되면서 비용 감소되는 거죠. 수입 증가 또는 비용 감소를 찾는 거예요. 첫 번째 봤더니 공사기간이 연장된대요. 아까 문제 똑같죠, 여러분?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그만큼 비용의 증가로 부정적입니다. 대출 이자율이 상승되면 이자 부담 커져요? 부정적이죠. 초기 분양률이 저조하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부정적이에요. 인허가 시 용적률이 증가되면 그만큼 층수를 위로 올려서 일반 분양분 늘려서 조합원의 부담은 주네요. 그래서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죠. 되셨어요? 그럼 매수 예정 사업 부지 가격이 상승되면 이때 부지 가격이 상승되면 그만큼 사업 부담, 비용은 증가되는 거잖아요. 됐나요? 땅값을 높게 지불하고 사야 돼요. 그럼 그만큼 수익성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나온 내용에서는 몇 개만, 한 개만 긍정적이네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우리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조금만 더 나가면 됩니다. 감정평가론 부분에 약간의 허들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어요. 저와 함께라면.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